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금융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장입니다. 이 상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빠지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안전함을 보장합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보장하는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피거든요. 슈드와 조합하면 최고의 상품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슈드와 제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피 1000주를 보유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세후에 281달러가 들어온 모습인데요. 자, 바로 고민 없이 제피를 추천합니다. 슈드는 아무래도 설명하는 게 길어요. 배당이 성장해야 되고 3.5%의 스타트 배당이 아무래도 좀 적다로 느끼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지만 제피는요, 생각보다 좋은 점이 되게 많습니다. 자, 슈드 어제 말씀드렸던 걸 잠깐 정리해보면 슈드는 종목 선택 전략에서 개인들의 감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0년 연속 배당이 지급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스킴을 통과한 상품 중에서 50%만 유니버스로 큰 카테고리를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200개 안에서 100개 정도를 선택해서 종목별로 4% 그리고 섹터별로 25% 캡을 설정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배당이 꾸준하게 나올 종목들만 선정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라도 배당 성장에 대해서 낮은 등급을 받거나 배당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는 그런 슈드의 역할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주황색의 슈드 그리고 SPY 두 개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기술주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는 5년 동안의 차트였습니다. 자, 5년 동안의 차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더 무서운 점, 실제로 진짜 무서웠던 점은 슈드가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놓고 보면 슈드와 스파이의 연간 성장률은 약 1.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5년이 더 지났다라고 한다면 혹은 10년이 더 지났다라고 한다면은 이 배당 성장률 스타트 배당 3.5와 연평균 성장률 10%의 위대함이 결국엔 스파이의 연평균 성장률 10% 그렇지만 배당이 1.7%, 1.17% 그리고 성장률이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수준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성과 측면에서 시간이 더 길면 슈드가 앞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슈드는 생각보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하나만 더 중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이 빠지니까 고민되시는 분,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확히 반으로 나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한국 주식보다 장기적인 성장에 더 투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둘 다 빠져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뭐가 더 좋을지를 물어보신다면 열에 한 8, 9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선택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나스닥의 경우에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았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10% 빠졌으니까 이게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M2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과 단기적인 예금을 나타내는 총 통화량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시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관세 혹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목표가가 있는데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 자꾸 뭐가 이상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좀 오래 걸리겠구나 하면서 이 지친 매도세가 나올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목표 주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좀 천천히 돌아가겠지 하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좀 목표가까지 가는 와중에 일단 나는 좀 팔고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그런 매도세가 나올 뿐입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어닝 쪽에서 그러면은 빨리 도달할 거 아닙니까? 목표가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탄력을 받아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시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데이터를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멘탈이 흔들릴 때 좀 큰 틀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언은 잘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원망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피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인의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구독자들 특가는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피는 기초지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ETF를 투자할 때 기초지수를 바탕으로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기초물 지수는 없습니다. JP모건만의 특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기초지수가 없고 현재 인컴을 추구하면서 실제로 S&P 대비해서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바로 이 제피라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눈에 확 띄거든요. 지금 보면 S&P 500보다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빠질 때는 이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S&P 500을 무지성으로 그냥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1년, 2년 갖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시장이 고점에서 들어갔을 경우에 한 달 사이에 5% 빠져버리게 되면 자,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되는 게 우리의 실 투자란 말이죠. 제가 슈드와 제피를 모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피의 시그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시그마 투자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변동성 측면에서 보는 데이터 중에 대표적인 표준 편차인데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의 일일 변동성을 기준으로 체크한 거거든요. 자, 중심으로부터 일일 변동성 기준으로 0.5%씩 밖에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0.5%에 대한 개념은 뒤에 설명드릴 건데 68%의 확률로 0.5%고요. 이 시그마를 2배 곱하게 되면 95%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0.5%씩은 68% 확률 안에 다 움직이고요. 2배를 곱하게 되면은 1%가 움직이는데 95%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많이 올라도 1%, 적게 올라도 1%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버드 콜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거거든요. 상방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방 역시 프리미엄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이 바로 커버드 콜인데 여기서 얻는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매달 배당을 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1%밖에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95%의 확률로요. 이 1%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슈드의 시그마 변동성은 0.73%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자, QQQ, 나스닥의 변동성은 1.1%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변동폭을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40% 더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이 QQQ의 절반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슈드보다도 한 20-30% 더 작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제피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돈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혹은 퇴직했습니다. 혹은 어머니가 뭘 팔아서 뭐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거든요. 사실 고민이 되게 많죠. 그렇지만 그 고민을 제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슈드와 제피인데 연세가 얼마 남지 투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슈드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90%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생활비, 당장의 안정적인 인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부동산을 사게 되면 관리, 세금, 또 정책 변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을 받는 형태가 바로 제피다라는 거죠. 시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도 가능한데요. 제피의 움직임을 보시면 정말 여기서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로 삼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안정적인 흐름이거든요. 왜 안정적인 흐름이냐면 앞서 보셨다시피 0.5%씩 움직여요. 우리 1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변화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장이었는데 자, 보시면 52주 레인지가 54불에서 60불입니다. 중간 점을 57불이라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래 위로 5%밖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 배당 수익률이 7.38이거든요. TTM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2개월 동안 배당을 받은 것을 가정했을 때 현재 기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7.38입니다. 이게 월 배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5%가 빠졌다 만약에. 그런데 7.3%의 배당을 받으면 2.5% 플러스 아닙니까? 자, 재수가 좋아가지고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였는데 배당을 7% 받았다. 그러면은 위로는 12%까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리 적어도요, 지금 은행보다 낫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좋으면은 더 추가적인 알파인데, 정말 재수 없어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보다는 적어도 이것보다 위에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에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7.5%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는 있거든요. 자, 물론,
제피의 흐름이 액티브 형태이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움직이기도 해요. 마이너스 5%도 되고 플러스 5%도 되는데 이게 무섭다라고 하시면 사실 주식 시장에는 아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5% 정도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마이너스 5%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대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변동성 측면에서 내가 기대하는 SPY나 QQQ나 슈드에 대비해서 정말 장점 자체가 명확하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대략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2,50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7.8% 배당 기준입니다. 세후 수령액이 대략 한 14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6.68 정도 되거든요. 7.8% 배당 기준으로 세후 6.68인데요. 자, 5천만 원 투자하시게 되면은 대략 한 28만 원 나옵니다. 이제 1억 정도는 투자하셔야 그나마 이제 월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긴 할 거고 좀 더 늘어날 거긴 한데 일단은 1억당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사이를 투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억에 5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중요한 돈이다.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 금액도 나쁘지 않은 숫자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 선정과 전략 부문에서 살펴보면 자, 이 유니버스 어떤 종목들을 후보군에 담고 있냐라고 보면 273개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오늘자거든요. 3월 6일자입니다. 자, 마스터카드, 비자, 프로그레시브, 에브비 그리고 기술주가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기술주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맥도날드 아니지.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 배당주 위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거와는 다르게 기술주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비중에 상위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2월 26일자 얘네들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30개 종목 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마스터카드, 비자, 프로그레시브, 메타도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들어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비중 여기 나와 있나? 비중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잘려져 있네요. 아무튼 비중도 나쁘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한 1% 내외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100개 정도 종목이니까 여기 130개.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인 테크놀로지스도 있네요. TT. 이렇게 130개 종목을 가지고 커버드 콜을 하거든요. 근데 커버드 콜에 대한 내용은 이 포트폴리오 이 유니버스에만 나와 있고 정확히 뭘 한다라고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만의 특별한 종목이고 블룸버그가 또 좋은 게 신규 매수를 뭘 했느냐, 포지션을 뭘 증가했느냐로 또 참고할 수 있으니까 제피가 이렇게 운영을 잘하는데 뭘 샀냐라고 보면 지금 보면 MLF를 샀습니다.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카드랑 뭐 비자 좀 늘렸네요. 이런 것들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늘렸으니까 JP모건은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포트폴리오의 비중, 섹터 비중을 보면 테크놀로지가 18%, 그리고 헬스케어가 뭐 15%, 산업재가 13%, 뭐 주요 5개의 비중으로 다 나와 있고 경기 방어주가 의외로 10%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격적인데 생각보다 커버드 콜로 잘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피를 말씀드리면 또 예상되는 태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 얘네들이 배당을 12%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7.3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배당이 떨어지고 있어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자, 그렇지만 실제로 이 변동성 자체를 줄이면서 배당을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라는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제피가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이유들이 2년 동안 지금 방금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상승장만 겪어보셨기 때문이에요. 이때 20% 올랐고요. 이때 20% 올랐잖아요. 미쳤다고 방어주 합니까? 나온 얘기가 절로 나오죠. 그렇지만 시장은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빠질 때는 더 무섭게 빠져요. 테슬라 450불 가다가 250불입니다, 지금. 물론, 제가 테슬라는 오늘 좀 담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포인트에서 보면 반토막 나는 거, 그때부터 회복하려고 하면 2배 시간 더 걸리는 거죠. 그리고 2배 시간 더 걸리더라도 장담할 수가 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기 리뷰를 보면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그렇게 좋아도 테슬라 비중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슬프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이버트럭도 좋고요. 뭐 전기차 모델도 좋은데 포트에 없어서 24년 4분기 성과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또 신의 한 수가 되는 또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 댓글 조롱 댓글이 몇 개 달리는데 추천한 종목들 빠져서 날아간다 뭐 이런 종목
이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또 오르면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일희일비 안 합니다. 떨어졌다라고 해서 얘 병신이네 몰랐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이씨, 평소 어투가 나왔네요. 오른다고 해서 뭐 똑똑하네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게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뭐 500불 간다 테슬라 10,000불 간다 뭐 이렇게 하신 사람 아니면은 섣불리 예측 못합니다. 어떻게 주가를 예측해요? 그냥 대응하는 측면인 거죠. 예측하는 거고. 하여튼 이거 잘라야 되나? 그냥 했습니다. 자, 제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상장돼서 5년 동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상장 보수 0.35 조금 높습니다. 미국 ETF 치고는요. 근데 커버드 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이 7.33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ETF 평균의 배당은 2.21이니까 생각보다 높은 배당의 평균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제피만의 특별한 전략은 커버드 콜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ELN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또 파생 상품들을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매날 거니까 뭐 좀 넘어가시고요. S&P 변동폭보다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ELN과 주식들을 섞어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한 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P보다 변동성을 줄이고 그리고 월 인컴을 추구하고 뭐 커버드 콜 전략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5페이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보실 필요는 없죠. 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스파이와 ETF, 제피를 비교해보는 뭐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피의 비중이 원래 좀 아쉬웠을 때가 테크놀로지 비중이 낮으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좀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아쉬웠는데 지금 이게 한 18%까지 올라온 거고요. 또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높은 것들이 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약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또 오를 때는 시컨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또 이거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장점과 단점일 수 있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뭐 잘 먹고 오면 좋겠지만 또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타이밍과 무관하게 나는 한 7% 정도 배당 그리고 약간의 주식 뭐 떨어지면 더 사고 오르면은 그냥 냅두고 할 정도면은 제피가 또 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커버드 콜을 잘 운영하는 제피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도 지금 모든 커버드 콜이 또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11일 날은 금 커버드 콜 나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피큐와 비교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피와 비교되는 또 제피큐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전략의 대가이거든요. 지금 보면 1년 동안의 성과가 제피가 가장 낮고요. 스파이가 여기 중간에 있고 제피큐가 제일 높아요. 실제로 제피큐는 인기가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QQQ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또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피큐도 장단점이 명확한 상품입니다. 제가 요것도 모레나 그 다음 날까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피큐도 제피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이제 변동성을 극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슈드보다 안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제피는요, 평균 한 7에서 8% 수준의 배당주 월 배당의 흐름을 기대한다라는 거고요. 상승장에서는 덜 상승합니다만 슈드보다 나은 단기 성과예요. 장기는 슈드로 가는 게 맞죠. 자, 그렇지만 하락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제피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피큐, 제피 혹은 제가 금 ETF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들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매일 아침에 제가 정성 들여 쓴 시황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